네, 이렇게 해서 김정수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통해서 토마토 증권통 채널 들어오시고, 라이브 탭으로 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오늘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들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 계시는지 잠시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보니까 러브수기님과 JH김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머라카노님, 채팅창의 지분이 좀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샬롬님뿐만 아니라 종목 진단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진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SK 네트워크스요. SK 네트워크스요. 네,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6,200원에 20%입니다. 6,200원에 20%. 네. 이게 올 2월까지만 해도 8,000원대까지 가서 기대가 컸는데 주가가 좀 빨리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SK 네트워크스 고민이 많이 커지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가지고 있으면은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많이 좀 지긋지긋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탈출기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자, 전문가님, SK 네트워크스 주가 흐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 초에 진짜로 좀 신나게 달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2월 지금 13일 날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2월 14일 날 좀 커다랗게 음선이 나온 자리가 있는데요. 요게 증권사 쪽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매력 없다. 투자 의견 매수해서 그냥 보유로 투자 의견 하향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줄줄이 계속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못 움직이는 이유는 SK 렌트카를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이 매각을 할 때 예비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로 예비 입찰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절차가 약간 좀 머리를 갸웃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예비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실사를 안 하고 그러고 바로 그냥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쟁할 대상이 없는 거죠. SK 렌트카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좀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렌트카 매각하는데 거기 잡음이 좀 있어서 좀 지금 주가 자체도 거의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차트 자체는 보면 완전히 좀 이렇게 꺾여서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다리면 좀 올라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단기로 보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단기로 보면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기다리다 보면 지금 가격보다는 위쪽으로 좀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면 저항선이 있는 자리는 한 5,600원 정도? 그 정도가 저항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한 10% 정도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매도를 못 하셨다라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다리면 5,600원,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수익까지 노려보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탈출을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네. 더 답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예,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SK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급등을 기록했다가 이렇게 또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참 이번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이런 종목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들 신중하지 못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가끔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도 토마토 TV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또 진짜 쉬운 진단에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서 늘 새로운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한번 잠깐 들여다 볼게요. 무훈님께서 한빛레이저 갖고 계시는군요. 와, 오늘 신규 진입하셨습니다. 단기로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매도님께서 크크크크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전화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보신 게 아닌가 싶고요. 머라카노님께서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쑥이님,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후반기나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머라카노님과 이야기 나누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흔한 한끼님의 셀트리온부터 호시 후보님의 고영까지도 진단 요청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하루하루님의 종목이죠. 대동입니다. 단기로 들고 가도 될까요? 12,050원에 10%인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동입니다. 이것도 주가 흐름이 이거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대동을 단기로 들어가셨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요. 뭐 어떤 단기로 들어갔다라면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긴 있었죠. 브라질 쪽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뭐 콩도 마찬가지 수확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작물, 농산물 가격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보다는 사료 쪽이 좀 더 어울렸을 거고요. 그것도 뭐 그렇게 길게 강한 수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어제 잠깐 반짝하고 만 것 같은데, 자, 이 대동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할 모멘텀들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지금 이 농기계 같은 경우도 좀 지금 성수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농업 관련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보면 하반기에는 적자가 나고 상반기에 벌어서 흑자, 전체로는 흑자를 이렇게 맞추는데요. 자, 성수기 쪽으로 조금 간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지금 뭐 어떤 다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좀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단타를 치시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뭐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타로 들어갔다는 게 단타 치기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 여기 22평선의 지지는 계속해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22평선은 12,0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22평선이 1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선 근처에는 와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위쪽으로 조금 본다라면 그렇게 아주 크게는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2,8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자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22평선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또 단타로 들어간 거는 그만큼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니까요. 자, 내일이라도 종가 기준으로 이 22평선을 이탈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00원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요거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 12,8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동까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대동도 첫 번째 종목과 좀 마찬가지였죠.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만 원을 넘어갔던 종목이 지금 12,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바닥권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단기로 보기에 쉽지는 않다는 점 같이 유념해 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대동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조금 더 볼까요?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금별님께서 우리 또 대장주 갖고 계시네요. 삼성전자 77,500원에 20%입니다.
이 8만 저자까지 다시 회복하고 그래 다시 또 올라가나 보다 싶었다가 또 다시 오늘 7만 저자까지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신 모양이고요. 자, 그리고 이혜정님께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도 BM도 아니고 에코프로도 아닙니다. HN을 들고 계신 모양인데요. 11만 3천 원에 5% 비중입니다. 매수를 어느 저점에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를 또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자, 김성봉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아싸가오리님, 안녕하세요. 유창의권님, 반갑습니다. 네, 가오리님, 반갑습니다. 자, 김경진님, 손은 들고 계시는데요. 저도 손 흔들어주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샬롬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 STI죠? 반도체로 가볼게요. STI의 현재 가격이 오늘 조금 내려갔습니다. 5% 넘게 내려갔죠. 33,450원.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 좀 높으세요. 35,50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수익 실현을 못해서 손실이 나버렸네요. 전문가님,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실적도 좀 봐주세요. STI가 얼마 전에 기록했던 최고가가 43,000원대거든요. 3월 13일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4월 18일에 42,600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대로 좀 무너지는 건지 버텨주고 다시 올라갈지 걱정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님, STI입니다. 오늘은 좀 흔들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기업 부분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AI하고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들도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부터 시작한 사이클입니다. 제품 가격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라면 한 내년 정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특히 또 이 STI 같은 경우는 그 HBM 관련주로 좀 이렇게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장주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뭐 지금 좀 크게 이렇게 좀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충분히 조금 좀 기다려 보실만 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요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 전저점은 지켜줘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점이 있는 자리는 여기 시가가 전저점이죠. 31,200원 정도가 일단 꼭 지켜줘야 되는 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31,200원 정도로 일단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도 일단은 지금 요게 대장주성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여기서 쌍봉 형태의 주가가 나왔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 정도의 박스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손절가는 그렇게 드린 거고요.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 요게 또 위로 전저점, 전고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전저점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 위쪽으로는 그 한 4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 HBM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STI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치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물론 작년 주가를 대비해서 작년 실적에 대비해서 보면 주가 자체가 비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시가총액 5,2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요거 1분기 실적도 발표를 안 했으니까 100%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요.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상치 57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요 부분이 조금 근접하는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니까 일단 보유를 해 보시고요. 위쪽으로는 4만 원 근처가 저항선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TI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뭐 자주 거론됐던 종목이죠. 기대감 상당히 큰 종목인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실적 관련해서 뭐 실적에 비해서 크게 높은 주가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위로 4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저점 부근으로 손절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STI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죠. 샬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채팅창 좀 볼까요? 샬롬님께서 유심히 좀 들으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바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민트민트님. 폴라리스 오피스에 관련된 이야기. 와, 이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오늘 그 마감 시황 때도 특징적으로 잡았던 종목이죠. AI 관련해서 이 폴라리스 그룹주들 요즘에 돌풍입니다. 오피스는 특히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급등세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자, 이건 나만 욕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요. 민트민트님의 궁금증이었고요. 이준희님은 KC텍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반도체 쪽으로 비중이 40% 상당히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송블루님께서 송블루님 처음 진단 요청해 주셨어요. 화장품입니다. 요즘에 뜨거운 섹터로 역시 많이 좀 쏠리네요. 진단 요청이. 리더스 코스메틱. 이분은 60%를 거의 베팅을 하셨는데요. 상당한 비중을 갖고 계시고 아싸가오리님의 디어유까지. 그리고 귀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저희가 앞서 읽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 이혜정님의 종목이죠.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서도 HN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11만 3천 원에 5%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HN 매수를 어느 정도에서 저점에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추가 매수를 여쭤보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에코프로 HN 그런데 지금 현재가가 7만 원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9천 원까지 갔다가 도로 밀렸고요. 11만 원대면은 지난해 여름쯤인 것 같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에코프로 HN입니다. 이거 11만 원대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쪽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죠. 뭐냐 하면 에코프로 BM 쪽은 그런 거 양극재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격 이런 부분인데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부 쪽을 떼서 새로 만든 기업이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온 이유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멀티플을 좀 높게 이렇게 인정받는 이유가 성장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기후위기, 기후변화 관련해갖고, 얘기들도 많죠. 그래서 성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 그런 쪽들보다, 좀 주가 자체는, 밸류에이션은 조금 할인돼서 받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작년에 가기도 너무 많이 갔었죠. 에코프로 그룹주 다들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쪽들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73억 정도 났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한 120억 정도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자, 근데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올해 1분기가 작습니다. 주가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요. 이게 매출이나 이익 자체들 이런 것들이 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 반대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를 지금 매수를 어느 지점에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걸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탄력 있는 상승은 조금 나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만 3천 원이면 지금 매수 자체를 너무 비싸게 하셨어요. 11만 3천 원이면 지금 7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9만 원 정도, 9만 원 이상 정도가 평균 매수가가 될 텐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과연 그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만큼 그 정도 매수하셔서는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종목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싶으면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싶으시면 지금 현재 여기 22평선 정도 지금 딱 지지받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서 지금 뭐 5% 다행히 비중은 적으니까 5%밖에 안 되니까요. 한 10%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그 평균 단가는 좀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면 좀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좀 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요. 이 가격 이탈하면 그거 다 같이 손절 치셔야 됩니다. 그 가격은 얼마냐 하면 65,300원이란 가격 정도 가격이요. 그러니까 뭐 300원 잘라내버리면 65,000원 정도. 그 가격은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꼭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주가 자체가 이 뭐 기업이 내는 수익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되게 싸다라면 들고 가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자, 추가 매수는 지금 5% 보유하고 계시니까 10% 정도 추가 매수는 하시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아마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평균 단가로 따지면. 하지만 그 부분을 이 여기 전저점 65,000원 정도라는 가격, 65,000원이라는 가격이요. 그거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특히 HN 이 지금 추가 매수에서 평균 단가 낮춰가는 건 오케이 뭐 가능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그리고 빠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 손절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65,000원대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손절을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같이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살펴드렸고요. 바로 이 종목 이혜정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조금 더 가보고 싶은데 채팅창 잠깐 다녀올게요. 이혜정님께서 네, 잘 보셨군요. 65,000원 잘 기억하고 손절가도 기억할게요. 상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고행 여기서 다시 뵙네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를 갖고 계십니다. 57,500원에 비중은 많지는 않으시고 3%네요. 이 종목은 장기로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본주 기준으로도 좋으니까요. 언제쯤 내리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려요. 언제쯤 내리면 좋을지, 언제쯤 팔면 좋을지 이런 게 아닐까요? 자, 그리고 정열김님께서는 오늘 AI 소프트웨어 몇몇 또 가는 종목이 있었으니까 마음 AI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군요. 김영신님, HB 솔루션도 종목 진단 요청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DNC 미디어 28,000원에 15% 들고 있는데요. 자, 28,000원에 15%요? 예, 예. 우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예. 이거 매수 혹시 언제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예. 오래전에 예. 한 34,000원 정도에 아니 34,000원이 아니라 한 4만 원대에서 사가지고 네. 조금씩 그냥 물타서 이제 저는 좀 길게 보고 그냥 사모 생각으로 갖고 왔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요 앞전에 38,000원 갔을 때도 안 팔고 저는 네. 이제 4만 원대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네. 다시 올라줘서 요번에 라운랩이 좀 이렇게 또 저기 반응이 좋아서 맞아요. 예, 넷마블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게 요번 전고점 뚫고 네. 그냥 길게 봐도 될지 아니면은 그 전고점대에서 이렇게 자르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될지 좀 전략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 전고점 38,600원 말씀하셨는데 그때 못 파셔서 굉장히 안타깝겠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자, DNC 미디어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넷마블 신작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끌어오르고 있는데요. DNC 미디어 지금 상한가가 터지긴 했지만 여기서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가격이라는 거죠. 4만 원대 위까지 한번 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DNC 미디어 오늘 상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상한가는 아니고 상한가보다 한호가. 네. 한호가 아래로 끝났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오랜 동안 좀 매수하시면서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기업 내용이야 다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뭐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와줬으니까 내일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거래 터뜨리면서 자, 분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오후장 들어서 확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서. 자, 요게 30분 봉입니다. 조금 10분 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밀리는 듯 하더니 그냥 확 들어올렸어요. 자, 요거는 내일도 좀 어느 정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청자님 내일 아침에요. 그 부분 요런 것들은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일 뭐 좀 플러스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아침에 이 전고점 있잖아요. 38,600원. 이 가격은 아침에 뚫어줘야 돼요. 아침에 그냥 이 가격을 뚫어줘야지 뭐 한 10시 전 정도 그때까지는 이 가격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주봉상에서도 여기서 걸린 자리가 보시게 되면 조금 크게 보면요. 자, 여기 있는 자리가 여기서 또 거래가 많이 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시청자님 잘 보고 계시다가 이 전고점 자리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38,600원입니다. 요거 10시 이전에 돌파를 해주게 되면 보유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시간까지도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하거나 그냥 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시청자님 내일 아침에 보면서 조금 잘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거? 시청자님? 네. 그럼 네, 좀 반을 팔고 그 가격에 그러면은 반을 팔고 예. 못 들면은 오. 반을 팔고 저기 밑에서 다시 잡는 그것도 전략은 괜찮은 괜찮을까요? 방법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쪽에서 38,6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 좀 내일 아침엔 올라오긴 올라올 테니까요. 그쯤에서 한 절반 정도 던져주시고 이거 치고 올라가면 그 나머지는 남아있는 물량 있잖아요. 그건 좀 길게 들고 간다는 생각하시고 또 뭐 이쪽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게 밀리면 보통 갭은 메워요. 갭은 메우면 여기 갭이 뜬 자리가 한 27,800원 정도 있으니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 밀리면 그까지도 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가격 오면 다시 사고 아니면 뭐 그냥 치고 올라가면 그냥 끝까지 남은 물량만 보유한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소장님 주문이 이해되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에 비슷하게 들어갔던 종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또 내일 시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 안에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DNC 미디어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 잠깐 보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혜정님 앞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 바로 또 올려주셨는데요. 인터플렉스 지금 2만 원 정도까지 갈 것 같다라고 목표 가격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동욱님께서는 엑시콘을 보내주셨습니다. CXL 관련해서 후발주자로 참 강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그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주가 흐름 참 맥을 못 추고 있죠. 2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매수 가격이 29,000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될 만한 종목의 흐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저희는 종목 진단을 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이준희님의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종목 하나 볼 텐데, KC텍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41,000원이고요. 40% 비중. 제가 아까 비중이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언급해도 바로 그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기다리면 매수 가격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될 만도 한 게 KC텍의 주가 흐름이 사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쭉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2배를 올렸죠.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3월 8일 고점이 54,100원이었는데 앞불사 그 뒤로 지금까지 30%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KC텍 전문가님, 이게 41,000원에 아마도 제 생각엔
그때도 저점이게 건이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계속 내려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래 주식은 사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100이면 100,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지 빠질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 마음고생이 되게 심한 이유가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40%나 실어 놓으셨으니까 왜 이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 통상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30% 이상 담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상 넘어가면 30%도 많아요. 뭐 한 20% 정도, 그 정도가 좀 괜찮다. 뭐 요거 좀 되게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그리고 좋은 가격이다 싶으면 한 20% 정도까지 담는 거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40%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도 이렇게 보니까요. 뒤에 원 단위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좀 더 물타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물타기 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높은 가격에 아마 물타기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KC텍 같은 경우는 근데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업사이클 요런 것들이 지금 뭐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금방 이게 끝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쪽이 만약에 안 된다라면 어떤 종목도 안 될 거예요. 자, 이 반도체는 시장에 가장 강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보시면 뭐 지금 지지선 근처 정도까지 거의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 122평선 정도, 이 정도는 지켜줍니다. 122평선 있는 자리가 지금 뭐 33,200원 정도? 그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가격은, 뭐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면요. 자, 뭐 좀 더 긴 관점에 투자하신다라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익은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 43,000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 나오는 구간 한번 진행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답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벌써. 43,000원 이상 정도 되게 되면 좀 덜어내세요. 지금 이 40% 이렇게 좀 비중 싣고 가시면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못 들고 갑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 43,000원 이상 정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에 절반 정도 덜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희님의 KC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역시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죠. 43,000원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이상이잖아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40%는 많기 때문에 43,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투자를 더 이어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준희님 방금 전략 참고하시고 KC텍으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보니까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진단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뭐 잘 가다가 조금씩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 이런 종목들이 많죠. SFA 반도체를 오미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은 지난 1월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좀 밀려 있죠. 자, 그래서 답답하다는 한마디 같이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6,900원에 10% 갖고 계시네요. 추가 매수 여부, 역시 요즘에는 추가 매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이번엔 유튜브 정렬 김님의 종목입니다. AI, 소프트웨어과로 가볼까요? 마음 AI로 가보겠습니다. 21,800원에 15% 갖고 계시거든요. 좀 더 가지고 가고 싶은데 어쩔까요? 마음 AI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초부터 해서 적게는 2만 원대 초반, 그리고 많게는 3만 원, 좀 더 가면 4만 원대까지도 박스권에 계속 갇혀있는 종목인데 얼마 전에 2만 원까지 이탈했다가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저점 찍고 다시 또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급반등까지 성공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음 AI입니다.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점 찍고 좀 올라오거든요. 예. 한번 강하게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마음 AI는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때 급등했을 때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뭐 상한가를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난리를 치면서 급등했던 자리가 있는데요. 이때가 뭐 삼성하고 현대 이쪽 임원들이 이 마음 AI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신한은행에서 그 만든 디지털 휴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마음 AI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상당히 좀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까 제가 그 JLK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쪽들,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 특례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잘 늘고 있어요. 아주 그렇게 급격하게 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2022년도에 뭐 82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작년에 10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40억 정도가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50% 정도는 매출액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보시면 기술적으로는요. 한번 이렇게 쭉 밀렸다가 아직까지 외바닥이죠. 외바닥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9일 날 19,800원을 찍었는데 요게 쌍바닥을 그려주는 그런 패턴이 확인이 돼야 조금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이 22평선이 돌아서 나오니까 20선하고 60선하고 그 사이에 박스권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62평선은 25,000원 근처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은 보시면 여기가 22,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23,000원이니까 조금 박스권 하단에 가까운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5,000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으니까요. 뭐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한 25,000원 근처에서는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5,000원 근처에서 좀 기다리셨다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 AI까지 살펴드렸습니다. 25,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21,800원에 갖고 계시니까 충분한 수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음 AI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내일장 공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 시장이 지난주에 뭐 그 연준통화정책회의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그렇게 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그런 이벤트는 없는 시장입니다. 자, 뭐 연준통화정책회의 결과에서 뭐 좀 좋은 얘기들,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괜찮은 좋은 얘기들을 조금 했죠, 생각보다는. 그리고 오늘 이 하락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서두에 그 수급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옵션 만기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는 별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PPI가 발표되고요. 그다음 CPI도 발표됩니다. 보통 보면 이 CPI가 먼저 나오고 PPI가 나오는데 이번 달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화요일 정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CPI는 수요일에 나옵니다. 자, 이 CPI의 예상치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CPI 지난달에 한 3.8% 정도가 나왔습니다. 3.8% 정도가 나왔는데 근원물가 기준으로요. 3.8%고 그다음 근원물가 월별 기준으로는 0.4% 정도 상승했는데 이거 조금 떨어져 줘야죠. 조금 안 떨어진다라면 시장은 또 뭐 변동성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변동성입니다. 지난주에 옐런 장관이 한 얘기가 있죠. 파월 의장은 거기서
저 양적 긴축을 줄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비둘기적으로 나왔는데 옐런 장관은 국채를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뭔 얘기일까요? 국채 발행하고 그걸 또 다시 사들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이후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 미국이 재정이 흑자가 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그렇게 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거는 11월 달에 있을 미국 대선을 미리 좀 생각하고 하는 그런 액션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 주가가 2분기, 3분기 주가가 올라왔을 때 집권당이 당선될 확률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앨런 장관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재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트럼프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앨런 장관이 그 연설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관련해 갖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봤다. 의회 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고 난 다음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해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두려웠었다, 무서웠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앨런 장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앨런 장관은 바이든이 좀 유리한 그런 거는 뭐든지 다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CPI나 PPI나 뭐 이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받는다라면 앨런 장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땡겨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크게 너무 좀 신경 써서 거기 휘둘리지는 않는 게 좋겠고요. 자, 지금 뭐 시장의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AI 관련주입니다. 자, 이 AI 관련주 쪽에서 돌아가면서 굉장히 강한 슈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거 박자를 잘 맞추시면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저녁에 배워야 산다를 하는데요. 그때 이 굉장히 큰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도 꼭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